제 수험생활보다 더 힘든 수험생활을 겪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제가 뭐라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믿고 내가 퇴사를 했을까? 내가 너무 나댔다. 내가 정말 너무 미친 짓을 했다. 인생 거의 이제 나는 이 나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누구든지 간에 쉬운 수험생활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이어나가고 계시죠. 근데 그 와중에 제 수험생활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너무너무 힘든 수험생활을 보냈는데 오늘은 제 수험생활의 풀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보다 더 스펙타클한 수험생활을 겪으신 분들은 정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수험생활도 공유해주세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또 위로를 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LG 엔솔을 3년 3개월 다니고 퇴사를 했거든요. 야심차게 별리사 1차 시험을 직장 병행으로 합격한 다음에 1차 붙고 멋있게 퇴사하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다 물거품이 돼버렸죠.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공부했나? 일주일 총 공부 시간이? 그래서 거의 직장 병행으로는 말아먹었고요. 직장 병행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호기롭게 퇴사를 합니다. 자, 제가 퇴사한 날이 이 19년 3월입니다. 19년 3월인데 사실은 이제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퇴사를 하기까지에는 여러분들의 서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팀장님이랑 임원 담당님이랑 한 명이 더 있었나? 그 다음에 부사장님까지 서명을 받아야 이제 퇴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팀장님과 협의가 되면 이제 퇴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임원님의 서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는 단계인 거고, 제가 부사장님께 최종적인 그 서명을 받은 날짜가 19년 2월이었는데 부사장님께 서명을 받은 날 당일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 당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18년 3월에 결혼했고요. 18년 3월에 결혼했고, 퇴사가 결정된 날에 임태기가 나온 거예요, 임태기가. 제가 그 임태기를 확인한 그 순간의 충격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거든요.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임신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 부부가 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애를 가질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합의를 한 게 12월 1월에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별리사 합격하고 나서 가지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 2달 동안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는 애는 나중에 낳자라고 얘기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19년 2월에 퇴사가 확정된 그 즈음에. 그래서 일단은 1차 멘붕이 왔죠. 그래서 이때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이 원래는 이제 2월이에요. 2월. 별리사 1차가 이제 별리사 1차 시험이 이제 2월인데 출생 예정일을 보니까 19년 10월이더라고요. 19년 10월. 그래서 19년 10월에 결국에는 우리 태명 첫째 꿀보기가 나옵니다. 꿀보기 탄생. 꿀보기가 태어납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일단은 임신을 하면은 아무래도 제 와이프가 배우자가 임신한 거기 때문에 제가 신경 쓸 일도 좀 많아지고, 물론 많이 못 떠줘서 거의 못 떠주긴 했는데 산부인과도 같이 다니고 좀 와이프는 괜찮나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 이제 임신 기간과 수험 생활의 초반부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 6시간 공부하고 학교를 했는데, 제가 하루 6시간만 공부하면 별리사 합격하겠지라고 해서 6시간 한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퇴사할 때부터 좀 멘붕이었던 게, 공부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제가 6시간밖에 공부를 못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불안감이 쌓여오는 거예요. 점점. 남들 다 8시간, 10시간, 12시간 한다고 하는데 합격 수기 보면은 다 그 정도 하는데 나는 왜 6시간밖에 안 나오지? 실제로 제가 대학교 커뮤니티에 수험생활 초반에 너무 고민돼가지고 올린 글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는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정말 극도의 인생 최대 암흑기를 겪습니다. 이때가 이제 인생 최대 암흑기. 일단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홀몸도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애도 태어난 상태에서 기껏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제 박차고 나와서 이제 별리사 시험에 도전을 한 건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합격할 가능성 자체가 안 보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공부 시간 너무 안 나왔고, 그리고 이때 모의고사를 왔는데 11월, 12월, 1월 전부 다 모의고사가 50점대가 나옵니다.
진짜 멘탈 박살 났거든요, 이때. 변리사는 1차가 상대평가라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점으로는 정말 턱도 없는 점수예요. 턱없이 부족한 점수거든요.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집안의 환경, 뭐 와이프는 힘들어하고, 와이프도 우울증 걸리고, 애는 울고 있고,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도 잘 못 자고, 거기다 이제 나는 아빠란 말이야, 아빠. 온갖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시기가 바로 이 인생 최대 암흑기였어요. 이때는 제가 정신과를 한 3군데를 돌아다닙니다. 3군데. 네, 3군데를 방문했는데 이 약이 안 먹혔어요.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이 안 먹히더라고요. 너무너무 우울하고요. 진짜 저는 스터디 카페의 옥상에 쉬러 올라가면은 이 나쁜 마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죽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내가 뭘 믿고 내가 퇴사를 했을까? 내가 너무 나댔다. 내가 정말 너무 미친 짓을 했다. 인생 거의 이제 나는 나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만한 게 제 퇴사 사실을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과 장모님, 부모님은 제 퇴사 사실도 몰랐어요. 네, 그냥 제가 LG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지원도 없었고 그냥 저는 정말 타이트하게 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저는 제가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상황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정신과를 3군데 방문하면서 인생 최대 암흑기를 보냅니다. 이때는요, 제가 종교는 없는데 막 절에 가서요, 새벽에 막 108배를 하고 막 그랬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이때는 코로나가 정말 한창이었던 때였어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도서관을 못 가는 거예요. 집에만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집에는 어때요? 상황이? 애기는 울고 있고 와이프는 힘들어하고 뭐 난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렇게 하면서 변리사 1차 시험을 꾸역꾸역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직. 변리사 시험이 2월 28일이었나? 29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 생일이 2월 25일이거든요. 제 생일이 2월 25일인데 2월 25일에 무슨 통보를 받게 되냐면은 시험이 코로나로 인해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어요. 시험이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생생히 기억해요. 제 생일날 오후 5시쯤이었나? 문자를 딱 받았는데 시험이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됐다. 멘탈 그냥 뭐 박살 나죠, 그냥. 그냥 차라리 이게 매를 맞아야 되면은 빨리 맞고 빨리 맞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 괴롭고 힘든 시기를 또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이 5월로 미뤄집니다. 5월. 네, 5월로 미뤄져요. 근데 여기서도 또 웃긴 게, 참 이게 제 주저리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예정된, 그러니까 코로나로 연기되기 전에 시험은 원래 7월이었어요. 7월. 정확하게는 7월인데 우리 와이프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 생일날에 원래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1차가 3개월 미뤄지면서 2차 시험도 3개월 미뤄진 거예요. 그런데 요때 제가 진짜 하늘이 나를 억까하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변리사 2차 시험은 이틀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있는데 미뤄진 변리사 2차 시험의 첫째 날이 바로 우리 애기 돌이었어요. 돌. 네, 첫째 돌. 애기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10월에. 돌이 된 거예요. 근데 변리사 2차 시험 첫째 날에 애기 돌이었던 거예요. 둘째 날도 아니고 첫째 날. 첫째 날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둘째 날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돌을 안 챙길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정말 그 말 그대로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 정말 멘탈 박살난 채로 보고 와서는 양복으로 갈아입고 정말 폐인 상태에서 애기 사진을 집에서 찍었어요. 돌 사진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오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 원래 초대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가버리면 이상한 게 돼버리잖아요. 첫째가 얘가 돌인데 어딜 가. 그래서 이때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째 아기 돌을 집에서 와이프랑 저랑 첫째 아기랑 이렇게 어떻게든 구색은 갖춰놓고 뭐 집게하고 뭐 청진기 나른 거 집게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 바로 저는 또 둘째 날 시험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시험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발표가 이제 21년 1월에 났어요. 1월에 났어요. 1월에 나는 건데 요때 제가 0.44점 차이로 불합합니다. 네, 0.44점 차이로 불합격했는데 사실 이 0.44점에 갖고 이 뭐라 그럴까? 운이 안 좋았다? 뭐 아쉽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정도 점수도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점수가 뭐 제가 잘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요. 제가 운이 좋아서 불과 0.44점 차이밖에 안 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붙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근데 또 한 번의 억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21년 변리사 2차 시험을 제가 결국엔 응시를 해야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안 미뤄졌어요. 2차 시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20년에만 변리사 2차 시험이 10월에 본 것뿐이었고 21년은 그대로 7월에 봤습니다. 네, 변리사 2차 시험. 그래서 기득, 그러니까 유예로 합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일정이 연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연기되지 않았고 이렇게 7월에 봤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때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쭉 지금까지 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 한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였지? 와이프한테 물어보려다 까먹었다. 요때쯤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때 저희 부부가 이제 유산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네, 유산. 이게 유산이라는 게 사실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무겁고 크게 와닿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산은 보통 자연유산 되는 게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유전자가 좀 잘못됐거나 어떤 뭐 심각한 이런 결함 이런 게 있어서 자연적으로 유산이 된 거였고 실제로 이제 유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의 임신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이제 유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8주차 때 이제 유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저랑 와이프랑 또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 태명은 이제 또복이었어요. 또복이었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또 힘들어해가지고 저도 이제 편치 않았었겠죠. 그리고 제 수험 생활은 정말 육아 병행입니다. 완전히. 물론 육아를 제가 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와이프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서로 이제 고생을 했죠. 저도 일주일에 하루 쉬었는데 사실은 이제 온전하게 쉬는 거는 이제 사치였죠. 제가 아무리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제 가장이고 애기 아빠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쉴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던 것 같고 또 중간중간 이제 애기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었고 또 애기 씻기기도 하고 뭐 기저귀 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험생활 지냈었는데 사실은 힘든 것보다도 애기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애기가 태어나고서 나서 제가 너무 우울했거든요. 인생 최대 암흑기. 이때 애기가 태어났는데 제가 너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우울했어요. 애기를 볼 때마다. 애기를 보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힘든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책감이 또 들었고 애기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기가 돌이 지나면 그때쯤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거든요. 걸음마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 걸음마도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내가 이제 애기의 이런 소중한 것들을 내가 이 변리사 수험생이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하루하루가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서 보니까 확실히 정말 스펙타클하네요. 퇴사와 동시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1차 시험 4개월 전에 애가 태어났고 2차 시험 첫 번째 2차 시험 때 이제 첫째 아기 돌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험도 연기되고 그리고 또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고 뭐 유산도 경험하고 뭐 등등등 참 쉽지 않았던 수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 스스로가 되게 대견하네요. 제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같이 고생한 우리 와이프한테도 너무 또 미안하네요.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제가 원래 결혼을 되게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29, 30 이때 결혼했어요. 이때 결혼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제 나이가 나오겠네요. 이때 결혼해가지고 애도 되게 빨리 낳았죠. 네. 뭐 언제 낳더라도 그렇겠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릴 때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애기 키우고 또 여러 명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힘들게 육아하고 계시겠지만은 참 쉽지 않았던 수험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각 잡고 거의 한 2년 5개월 정도의 수험 생활을 쭉 한번 구체적으로 돌이켜봤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동기부여라는 게 뭐 열심히 하세요, 뭐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뭐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보다도 어떤 제 경험이나 제가 겪었던 것들, 제가 체득했던 것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 굴곡진 수험 생활 들으시고 또 다시 힘 얻으시고 동기부여 되셔서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생활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정말 이 정도로 내가 정말 힘든 수험 생활 보냈다. 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수험 생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제 수험 생활 풀스토리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